우리 성수동은 제가 이제 어떤 지역, 서울의 비교 대상 지역을 보니 성수동이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성수동 좋아져요 했는데 콧방귀도 안 뀌어. 그 당시에는 다수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사실은. 보통 제가 좋아진다 이야기를요, 어떤 지역이 좋아진다 하면은 보통 1, 2년 전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좋아진다 하고 지금 가서 그 다음부터 바로 좋아지면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투자도 쉬울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1, 2년 전에 꼭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투자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그래서 우리 성수동이라는 지역 자체는 대표적으로 비교 대상지가 어디였냐면은 영등포구였습니다. 영등포구하고 성수동 자체는 닮은 꼴이 많아요. 어떤 닮은 꼴이 많죠? 대표적으로 중공업 지역이 많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영도가. 자, 서울에서 중공업 지역이 많은 지역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등포라는 지역 자체가 이 중공업 지역들, 서울의 도심 중공업 지역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계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계기는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항상, 자,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해. 수익, 이윤 창출을 많이 하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다수가 이거예요. 일부는 뭐 내가 살 집, 내가 사용할 공장, 내가 사용할 상가 이런 것들이고, 다수는 요겁니다.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윤이 나올 수 있냐 없냐는 사전에 어떤 계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단계별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만들어져요. 그냥. 그래서 가장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첫 번째로 참고를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참고해야 될 게 사장님 뭡니까? 수익. 여기저기 다니니까 수익. 네? 우리가 첫 번째로 부동산 투자할 때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첫 번째로 참고를 해야 될 거는요, 정책이에요. 가장 기본입니다. 정책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윤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정책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윤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서 물가 상승분에 비례한 상승,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투자하면서 그 정도의 수익을 보려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없어요.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좀 고수익을 남기시려면 기본이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서울, 영등포가 대표적으로 이제 중공업지가 많고 성수동이 중공업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도심 지역에 있는 중공업 지역에 대한 용도 혜택을 줬습니다. 용도 혜택. 그 용도 혜택을 주니 얼마나 좋아요. 다양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계기를 이명박 정부 때 시작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에서 도심 중공업지를 변화를 주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700, 800짜리 영등포
땅값들이 치솟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얼마냐? 현재는 6천에서 7천 정도. 현재는. 자, 동기간에 같은 기간에 성수동은 얼마였을까요? 성수동. 동기간에 성수동 역시 700에서 800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성수동은 얼마 가죠? 4천에서 6천 가죠. 기본이. 5천만 원짜리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냥. 이거를 뭐 수요자가 그냥 많이 붙어서 또 전문가들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작전을 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부동산 시장은요, 어느 지역이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정책적으로 이게 가격이 상승이 된다, 하락이 된다는 예고가 이미 돼 있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데요. 자, 우리 이제 투자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한두 번, 두세 번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그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지만 정책이라는 자체는 단 한 번도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해서 돈 버신 분도 계셔요. 그분이 뭘 보고 했을까요? 좋아진다는 개발 계획이라든가 뭔가 그런 소리를 듣고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죠. 또 운 좋게 저 평가가 다 안 돼 있는 시점에 내가 돈이 있었다는 거고요. 운 좋게. 자, 한 예로 아파트 시장이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운 좋게 사업을 하다 적금을 넣다 뭐하다 보니까 목돈이 2016년도에 딱 내 손에 쥐어졌어. 이분은 뭐 했을까? 그냥 목돈 있으니까 아파트 한두 채 샀을 수도 있거든요. 목돈이 있으니까. 자, 요때 목돈이 있어서 한두 채 산 아파트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70%, 80%, 100% 올라갔어요. 그런 운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두세 번은. 근데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은 돈을 벌려면은 정책 자체는 기본이고 필수예요. 이 정책만 알면은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기본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내가 점검을 해보고 부동산 시장을 좀 접근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